2강에서는 전치부, 인공치아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했었죠. 그렇죠?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봤던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13주차, 그렇죠? 자, 전치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구치부, 인공치아를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3주차,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비해부학적 인공치아 및 교차조합 인공치아 계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14주차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 했던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한다고 하면은 자, 인공치아 계열, 어떻게 형태, 경사, 교합지의 높이, 그리고 이제 교합 평면의 위치, 수평 관계, 그리고 교합 대상의 지침선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ABC 중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상하게 치아의 이런 모형들이 앞궁의 형태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1번처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전치가 로테이션이 좀 심해. 그쵸? 자, 그러면은 앞궁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치아 앞궁이. 자, 반대로 로테이션이 크지 않고 반대로 되어 있으면 앞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경 쓰면서 인공치아 중전치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제가 지난 시간에 꼭 숙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이 있죠. 남성들의 특성, 여성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연령별적으로 특징.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좀 밝은 색상의 치아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 치아가 약간 이제 어두운 색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수평피계랑 수직피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수직피계는 상악이 하악을 얼마나 덮고 있느냐, 그렇죠? 자, 수평피계는 이 덮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덮고 있고 얼마나 수평적으로 간격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피계, 수직피계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 모형에서 CPC 라인 기억나시죠? CPC 캐나인 파필라 캐나인에서 CPC 라인에서 전방으로 8에서 10mm 정도가 되면은 이 구간 안에 전치부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전치부 들어온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이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딱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설계만 여러분 잘 해두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레고 블록처럼 쌓는 것처럼 인공치아를 그 위치에다 배열시키면 끝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설계도를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치아기일 때에는 6에서 8mm 전반적으로 치아들이 다 후방으로 가야 이제 치축이 되기 때문에 폐축이 되기 때문에 유치압보다는 무치압이 6에서 8mm 정도 주관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CPC 라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절치 유도가 중절치 인공치아 배열할 때 중절치의 교합 평면이 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빨간색이 교합 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교합 평면이라 했고, 자, 중절치 교합 평면에 접촉을 하고, 측절치 교합 평면에 0.5mm 정도 뜬다겠죠, 그렇죠? 자, 설측으로 몇 mm 정도 들어온다겠죠? 설측으로 그쵸, 0.3mm 정도 들어온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견치는 교합 평면에서 접촉을 하는 상태.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잘
국시도 배열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국시에서 감점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화학 인공시험 배열할 때, 자 실선은 그냥 평면이고 점선은 상방으로 1. 몇 mm 정도 올라간다겠죠? 1.5mm 정도. 자 1.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직 피계가 1.5 그리고 수평 피계도 1.5가 돼야 돼요. 초기치 관계에서 아시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초기치 우리는 이제 기성으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되죠? 환자의 퍼스널에서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점은 1.5, 1.5 정도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초기치상에서는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중절시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6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아까 A, B, C 우리 수업 초반에 사진 3개를 같이 적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A, B, C 총인데 어떻게 보면 6도 정도가 A 정도면 될 것 같고, 로테이션이 26 정도 중절치를 측절치처럼 26도로 지게 되면 악동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로테이션을 너무 마이너스 6도 정도 였다가 이쪽으로 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악동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6도, 26도, 57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감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주어야 될 게 변치 하나 별표 하나 칠게요. 다시 한번. 자 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아의 악동 중에서 로테이션이 가장 커요. 다음주 상악 치아 중 회전이 가장 큰 치아는 어떤 치아는 이제 변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또 영상 같이 봤어요. 그렇죠? 상악 중절치 변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측절치 그리고 이제 견치 변하는 순서 영상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악 견치도 6전치 배열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도 0.3mm 들어오고 다시 0.3mm 올라가서 56도 정도 여러분들 로테이션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전치부 인공치아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 1.5mm 정도 올라오면 되겠고요. 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절치 3도, 측절치 18도, 단치 46도 정도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화학은 38, 46을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학법을 치아를 배열하게 되면 화학부터 배열하고 거기에 맞춰서 화학을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막상 배열하다 보면은 이 로테이션 값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1.5mm 정도 수직피계, 수평피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화학 영상 같이 봤었고요. 자 그래서 측절치, 견치 내용들 그래서 상하, 육전치 배열했던 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갈 수업은 자 부치부 인공치아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좀 볼게요. 자 부치부 인공치아 보시면은 교합 양식을 볼게요. 자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악볼이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데, 자, 악볼이 기능할 때 치아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측방 운동식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가능하다. 자, 처음에 우리 총이치는요. 총이치는 교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양측선 균형 교합을 아시겠죠? 총이치가 나오면은 무조건 양측선 균형 교합. 자, 양측선 균형 교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교합에서 하악이 측방으로 이동했을 때 작업 측에서는 상하, 붙이고, 협측, 설측, 교두끼리 접촉을 하고, 자, 작업 측이면은 이쪽이라는 거죠? 협설측 다 교두가 갖고 있죠. 협설측 교두가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균형 측은 비작업 측이에요. 그쵸? 비작업 측. 자, 비작업 측에서는 상하, 붙이고, 설측 교두와 하악, 붙이고, 협측 교두가 접촉을 한다. 자, 여기 부분. 자, 하악의 설측 교두와 사악의 협측 교두랑 상악의 설측 교두가 지금 교합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작업 측하고 비작업 측이 교두끼리 다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니를 꼈을 때 우리가 측방으로 몸심을 싣게 되면은 틀니가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전방으로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하악부를 전방으로 운동했을 때에도 상하 부치부의 접촉과 전치부의 접촉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전치부도 동일하게 모두 교두끼리 그리고 절단면끼리 모두 접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측성 균형교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위치 제작에서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양측성 균형교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총체를 한번 볼게요. 총위치 하면은 무조건 양측성 균형교합. 그래서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틀니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측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양측성 균형교합을 형성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림 12-34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부치부 인공지압을 들어가기 전에 배열만 잠깐 영상 한번 볼게요.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준비했던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전치부 배열도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상하 부치부 인공지압에 점점 0.5mm씩 올라가요. 이거 그리고 전원망고 조절망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배울 거고, 그리고 하하 부치부 배열할 때 중절치에서 6도 정도 나왔는데 부치부에서도 6도 정도가 나와요. 왜 6도 정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윌슨 망국이라서 측방 망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협측 교두끼리 살짝 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을 일단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어제 다른 반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연도 국시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결과 실습 모형 중에서 총이치가 나왔어요. 이번에 총이치 실습 모형이 나왔거든요. 우리 국시 치과기용사 같은 경우는요, 광교이치, 크라운 조각이나 3번 브릿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총이치, 전치부 배열, 부치부 배열 이런 것들이 나오고, 편측 배열 나오고, 그리고 국소이치, 우리 게이지 붙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 세 가지 좀 복합 모형인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총이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총이치에서 부치부 배열이 나왔거든요. 부치부 배열. 자, 근데 인공치약 줄 때, 자, 이런 식으로 스틱으로 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전치부는 배열이 되어 있고 부치부만 배열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은근히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요. 왠지 알아요? 인공치아를 양쪽으로 반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틱으로 준단 말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스틱으로 주는데 인공치아를 반대로 끼게 되면은 국시 합격률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틸을 받으면은 가장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붙이고 있죠. 붙이고 1소고치랑 2소고치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양쪽이.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대고치 같은 경우에는 교도 중에서 가장 큰 교도가 어떤 거예요? 그치, 근심 안쪽에 있으니까 설측 교도가 가장 크죠, 범위가. 자, 그래서 근심 설측 교도를 잡고 좌우측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좀 빠르게 영상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전치 배열한 게 끝났고, 그리고 나서 1소고치, 2소고치, 1대고치, 2대고치 순으로 다 상황법을 맞춰서. 그래서 지금 교합지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양을 이제 삭제를 해가지고 인공치아를 식립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더 잘라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메꾸면 되겠죠. 자, 요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소고치가 배열이 완료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2소고치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게 1소고치, 2소고치, 1대고치, 2대고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소고치 같은 경우에는요, 편면이 교합 편면에 지금 닿고 있고 혈측이 0.5mm가 살짝 떠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 2소고치 같은 경우에는 혈절 교도가 교합 편면에 다 닿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 어려워. 이따가 이론 그 내용 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소고치 배열이 완료를 하고, 자, 교합 편면이 된 상태에서 자, 이거는 처음에 다시 여러분한테 링크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소고치가 배열되면요, 자, 1대고치를 배열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근심 설득 교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근심 설득 교도가 여러분들의 이제 위치가 변동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공치아 배열에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인공치아 배열 위치를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치 부분에 인공치아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대구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2대구치까지 편측을 완료했고, 자, 인공치아 배열할 때는 웬만하면 편측 먼저 배열 완료하고 그 다음 또 나머지 편측 배열을 하시는 게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합 평면에 됐고 여러분들이 1소고치, 2소고치, 1대고치, 2대고치 좀 저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치 편측이 완료가 됐으면요, 나머지 편측 똑같이 인공치아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소고치 배열 확보, 그 다음에 2소고치 배열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2소고치를 대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소고치가 배열 끝나고 다시 또 편측에 있는 1대고치를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대고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상하 2대고치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치아 붙이고 배열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영상을 좀 띄엄띄엄 넘어가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하법에 따른 인공치아 배열이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합 평면에다가 한번 대보고 1, 2소고치 설치 교도들이 교합평 몇 미리 정도 되는지, 1대고치가 교합평에 어떤 교도가 작고 어떤 교도가 설치 교도가 뜨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합평에 통해서 수시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공치하 계열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편측성 균형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편측성 균형 기업이 군, 기능, 교합이라고도 해요. 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치하 수복치료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합 개념이고, 자연치열에서 측방 운동 시 균형 측의 상하, 치하가 접촉이 되면 추주 조직의 파괴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규명된 흡으로부터 요리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측성 균형 교합은 작업 측에서 일부 또는 모든 치아들이 접촉이 되지만, 자, 지금 작업 측이면은 이쪽이겠죠, 그렇죠? 작업 측에서 모든 치아들이 접촉되는 거, 작업 측에서 상하 치아 사이의 다수 접촉을 유도하여 교합력을 분산시키게 된다. 자, 아까 양측성 균형 교합은요, 작업 측을 하게 되면은 협설교도가 다 닿고, 그리고 상하계 설측교도, 하하계 협측교도가 닿는 게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이었고, 그 편측성 균형 교합은 군 기능이라 가지고 한쪽만 집단적으로 다 닿는 걸 보고 군 기능 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측성 균형 교합 통일치에서는 이 부분을 하고, 자, 그리고 편측성 균형 교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연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치하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틀니를 끼신 환자분한테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와서 상호 보호 교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보호 교합 같은 경우에는 견치 보호 교합 그리고 견치 유도 교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살짝 시호 상태 한번 해보세요. 살짝 시호 상태. 시호 상태 해보니까 상압 중절지랑 하압 중절지가 지금 닿고 있어, 안 닿고 있어요? 안 닿고 있죠. 시호 상태 살짝 어머님은 살짝 물어보세요. 중절지끼리 닿고 있어, 안 닿고 있어요? 안 닿고 있죠. 그 구치부가 전치부를 좀 안 닿게 하기 위해서 교합압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안 닿게 하고 있고, 다시 우리 그 전치부 하악부를요 전방 운동만 해보세요. 살짝 앞으로 꺼내보세요. 그대로. H2 H가 좀 된 상태에서 구치부가 어때요? 떠있죠. 그 전치가 구치부를 뜨게 하면서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중심 교합이 되었을 때는 모든 구치가 접촉이 되고 전치는 거의 접촉되지 않지만 하악의 측방 운동 또는 전방 운동할 때는 구치가 교합되지 않고 전치만 접촉을 이루도록 하여 모든 교합압을 견디어냄으로써 구치의 교모를 막아주고 측방면부터 구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호보호교합 방법 개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36을 보시면은 자, 전치부가 닿고 구치부가 뜨게 되는 현상이고, 반대로 구치부를 깨물었을 때 전치부는 살짝 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한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초기치 과목인 관점에 봤을 때는 양측성 균형 교합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측화 교합 같은 경우에는 총이치를 제작을 할 때 측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방력의 비기능 교도를 다 잘라낸 거야. 오로지 교합만 될 수 있게 중심화에. 그래서 기능만 살려준 걸 보고 설측화 교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양측성 균형 교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한 3개 정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강도일치나 다른 과목에서는 양측성 교합보다는 편측성이나 상호보호 교합, 그쵸? 그쪽에 더 유리하고 더 중요하겠죠? 자연치하니까. 통일치 관점에서는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인공치아가 나왔다고 좀 이제 사진들이
고려 성향에서 크리스텐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크리스텐센 현상. 자, 이거를 보시면요, 뭔가 우리 교합제, 우리가 아직 교합제 실습을 안 해봐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합제를 만드는데 전방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교합제, 상합교합제랑 하합교합제가 약간 떠있는 현상이 돼요. 그리고 측방 운동하게 되면은 측방 운동에 따라서 뜨는 현상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뜨냐면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교합학 책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과도가 예를 들어서 하합교합제랑 상합교합제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쵸?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방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일자로 교합평면하고 일자로 같이 내려가면은 크리스텐센 현상이 안 일어나. 일어날 일이 없어. 근데 우리 과도가 어때? 한번 관절결절 타고 내려와. 이 관절결절. 원장님 아시겠죠? 자, 이 관절결절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합제가 살짝 여기 뜰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제가 좀 따로 캡처를 해놨는데 과도가 그냥 일자로 우리 관절결절 있잖아. 해각 시간에 관절결절 배웠잖아요. 그렇죠? 관절결절이 그냥 타고 안 내려오고 그냥 수직이라고 했을 때는 교합제, 상하 교합제가 1평면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크리스텐센 공간이 뜨지가 않아. 뜰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사람의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관절결절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관절결절 어때? 약간 이렇게 좀 뿔룩 튀어나왔어. 그렇죠? 자, 그래서 과도가 관절결절 타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삼각형의 공간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걸 보고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측방으로 했을 때도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시상 크리스텐센 현상 볼게요. 시상 크리스텐센 현상. 자, 이 내용이죠, 그죠? 자, 무치한 환자에게 교합평면이 평평한 상하 교합성을 장착을 하고 전방 운동을 시행하는 전치부에서는 하합교합제가 상하교합제의 견달과 접촉하면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나 구치부에서 가두가 시상 가루각에 따라 전화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하교합제 간에 이계가 되고 후방으로 향하여 넓어지는 삼각형의 공극이 생긴다. 자,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과도 때문에 그래. 과도 때문에 이렇게 일평면으로 갔으면은 이게 크리스텐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 과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절치도 가고 가로각에 일치가 되면은 이런 크리스텐센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가도의 각도와 전치부의 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의 공간을 쓰는데 이걸 보고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고상성 만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상성 만곡이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배워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 12-49번이 있을 거예요. 그림 12-49.
자, 그러면은 이 크리스텐센 현상에 맞춰서 이 보상성 만곡을 조절 만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전치부 끝은 없죠? 지금 상에서는. 자, 그래서 그 1소고치, 2소고치, 자, 1대고치랑 2대고치를 점점 교합평면에 뜨게 돼요. 교합평면에 뜨게 돼요. 이렇게 하고 치아도 또 이런 식으로 하악도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상하악 점점 뒤로 올라가는 식으로 후방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크리스텐센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할 건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실습 시간에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띄워주면서 자, 인공치아 배열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1스고치 있죠? 빨간색은 협착교두, 자, 주황색 있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설측교두인데, 구치부 아까 1스고치, 2스고치, 1대고치, 2대고치 배열을 했잖아. 그쵸?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자, 1대고치 같은 경우는 1스고치 같은 경우에는 협착교두를 교합평면에 닿게 하고, 설측교두는 0.5mm 정도 띄워야 돼요. 자, 2소고치는요, 협설교두가 다 교합평면에 닿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1대고치 있죠? 자, 1대고치 같은 경우에는 근심설측교두가 교합평면에 닿고, 그리고 원심설측교두는 0.5mm 정도 띄워요. 근데 이거 외우기 되게 쉽다. 다 0.5mm씩 간격이야. 그쵸? 그리고 협측도 0.5mm씩 간격이야. 근데 먼저 어떤 게 먼저 교합평면에 떠 있냐고 보면은 근심 협측교두가 0.5mm 먼저 떠 있어. 그리고 원심 협측교두 1mm, 그리고 이소고치 근심 협측교두 1.5mm, 그리고 원심 협측교두 2mm. 점점 설측에 비해서 협측이 0.5mm가 점점 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치부가 협설이 어떤 게 협측보다 0.5mm가 떠 있잖아. 그쵸? 설측은 좀 가라앉아 있고, 그쵸?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대로 여러분들이 인공치아를 배열하면은 어때? 12-53번을 사진을 보시면요. 자, 설측교두가 닫고 있는 상태. 그쵸? 협착교두는 살짝 떠 있는 상태.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자, 이걸 보고 뭘 한다? 측방 만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1소고치, 2소고치, 1대고치, 2대고치를 배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치부에서 약간 6도 정도 꺾어줘야 돼. 그러니까 설측으로 들어와야 돼. 자, 설측으로 들어와야 돼. 왜? 왜? 여러분 왜일까요? 6도 정도 구치부에서 들어왔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몇 도? 6도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런 거야? 6도 정도 살짝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인공치아가 계속 협측으로 나가봐. 그러면은 구치부가 쭉 계속 나가 있으면은 혓볼은 어떨 것 같아? 교상이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V라인 좋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혓볼이 6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되면은 볼이 커져 보이기도 해, 그쵸? 볼이 커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혓볼을 교상, 씹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이제 센스라고 하지. 그래서 6도 정도 안으로 살짝 들어오게 형성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까 6도 또 뭐 있죠? 상하? 그치. 중절치가 6도 정도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교합점 찍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치아 배열하고 나서 화학 인공치아를 배울 때 인공치아의 교합점이 찍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화학의 설측교도 기준을 볼게요. 화학의 설측교도의 이 점, 색깔 보이죠? 이대로 제1소고치, 등식, 변형용성 마지막 위치에 찍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소고치 점이 2개 있네. 자, 반대로 가볼까요? 어디 찍히는지. 상하게 1소고치와 2소고치의 마지막 위치에 찍히네. 그쵸? 자, 그리고 1대고치의 근시 협측교도 있죠? 쭉 내려오니까 제2소고치랑 1대고치의 변형용성. 변형용성 보고 마지막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정말 이 부분. 화학 제1대고치의 원심 협측 교도잖아요. 이게 그쵸? 이거 한 별표 정도 치면 좋을 텐데 얘도 어디에 찍히냐? 상하게 센트럴 포사에 찍혀요. 자, 그리고 2대고치 근심 협측 교도 1, 2대고치 변형유선 마지막 위치 부분 그리고 이 원심 협측 교도의 상하게 센트럴 포사에 찍힌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 정말 중요하고 국가시험 문제에서 꼭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총위치보다는 광교위치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광교위치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위치 인공치아 배열 위치만 잘 알아두시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이 점수 다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화학의 교합점 포인트를 잡은 거고 자, 반대로 갈게요. 이제 상학 기준이에요. 상학. 자, 상학 기준을 봤을 때 자, 상학의 설측 교도는 화학의 원심 Y에 찍혀요. 자, 그리고 이소고치 같은 경우에는 이소고치의 원심화 그리고 1대고치 자, 가장 크죠? 별주 한 3개 정도 건다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는데 화학의 센트럴 포사에 찍혀요. 그렇죠? 절구통처럼 센트럴 포사에 찍힌다는 거. 자, 그리고 2대고치 근심 설측 교도도 화학 2대고치의 센트럴 포스에 딱 찍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거 봤다고 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좀 차분하게 이게 색깔 따라 가면 돼. 색깔 따라 가서 어디에 찍히거나 어디에 찍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함께 봤고요.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보상성 반복이 아까 윌슨 반복, 전방 반복 그 부분 점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에 크리스텐생 현상에 대응하여 부여한 반복을 전후 보상성 반복이라고 하고 자, 크리스텐생 현상에 대응하여 부여한 반복을 측방 보상성 반복이라고 한다. 자, 전방 조절 반복, 전후 조절 반복, 측방 조절 반복.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는 전후 조절 반복, 측방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생겼다 그러면 측방 망수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배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자연치열상에서 인정되는 스핀 반복이나 윌슨 반복의
해부학적인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스피 방법은 총리치에서는 용어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스피 방법은 총리치에서는 아니야, 아시겠죠? 스피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지금 자연체 하잖아, 그렇죠? 자연체에서 나오는 거고 전후 방법, 아까 점점 올라가는 거 있잖아, 조절 방법, 그거는 총리치라고 간단히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상성 방법이 형성해서 크리스텐 현상들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부치구가 점점 위로 올라가지? 왜 그리고 협측이 철측보다 더 교합분들이 더 떠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성 압곡을 형성을 준다. 자, 이렇게 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제 요게 오늘 배우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야. 크리스텐 현상이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딱 통이치 파트에 딱 왔어. 했는데 막상 교합기에 딱 도착을 하고 전방으로 숙방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교합제가 여기 왜 뜨지? 공간 삼각형이 왜 뜨지? 그렇게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지? 그래서 책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 그 조절 방법을 보상성 방법, 조절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함으로써 크리스텐 현상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총이치 양측성, 균형과 자, 그리고 총이치에서는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양측성 균형교합이라고 했잖아. 그쵸? 양측성 균형교합을 했는데 막상 음식물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어때? 편측이 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총리치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또 배울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잇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따가 여기에 맞춰서 치조정 간선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은 좀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사진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요 이제 5가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합기 자회사에서 만든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중요한 거 일단 3개 정도 이게 치조정 간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조정 간선의 법칙.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어디에 맞춰야 돼? A, B, C 중에서 B, 그쵸? B에 맞춰야 돼, 그쵸? 딱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나 근해 같은 거 할 때, 그쵸? 그래서 어디 앉냐에 따라서 틀린 다르게 전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의치에 가해지는 이제 저장력의 자극점과 치조제와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해 볼 때 그림이 12-44에 A 위치에는 총위치를 배열하면 저장력은 A점에 가해져 지렛대 원리의 위치를 정복시키는 힘으로 작용되지만 B와 C,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중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들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B랑 T에 하면은 좀 앞으로 쏠리겠죠? 자, 그러면 B와 C의 위치에 배열하면 저장력은 의치상을 누르도록 작용하여 안정시킬 것이다. 그러나 C의 위치처럼 인공치아를 치조제 안쪽에 배열하면 혀의 공간을 좁게 하여 자, C에 하면은 오히려 혀의 공간을 좁게 하여 운동 시에 오히려 의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구치부의 인공치아에 의한 볼의 지지도 부적당하게 될 수 있어 가급적 인공치아는
B의 위치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A에다가 있을 때는 위치상이 정복될 수 있다. 빠질 수가 있다. 그렇죠? B에다가 있을 때는 인공치아가 안으로 더했기 때문에 혀가 혀를 또 교상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혀를 또 씹을 수가 있겠네. 자, 적절하게 C. 자, 그래서 치조정 간선의 법칙에 따라서 이 위치에다 한다 정도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림들을 여러분이 유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구치, 대구치, 잔존치조제. 자, 이걸 보고 잔존치조제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거 위에 가장 높은 부분을 뭐라고 하죠? 잔존치조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잔존치조 정에다가 위치시켜서 어때요 지금? 기능교들끼리 맞는데 B컨택 정도 되는데 그렇죠? B컨택 되는 곳에 잔존치조정과 일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근암 중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힘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근암 중립대는 치조정 간선의 법칙은 의치사항의 역학적 안정을 중시하여 치조제에 대한 인공치아 배열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자, 이 법칙을 준수하면 자연치열의 위치보다는 설적으로 배열되므로 외모의 회복이 부족하고 혀의 운동을 방해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근암에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 자, 이 부분에다가 인공치아의 교합평면에 맞춰서 상하 인공치아를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근암 중립대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응하여 본래 자연치아가 있던 위치를 중시하며 신연에 대한 구륜근, 턱근 및 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근암 중립대에 치아를 배열함으로써 위치의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치주의 흡수로 상하부에 심하게 작아질 경우에는 구치부의 인공치아 위치를 근암 중립대에 설정하면 잔존치주의 협측으로 심하게 벗어날 수 있으므로 치조정 간선의 법칙을 절충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근암 중립대에 위치해서 인공치아 그 중간에 위치해서 인공치아 배열하는 게 근암 중립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1교시를 하고요. 좀 쉬는 시간을 갖고 화학 치조정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